편집 디자인 이럴 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인디자인에서 이미지 파일 불러오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이미지 파일 불러오면서 클리핑 패스나 PSD 링크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링크 패널 관리하고, 그리고 이미지 포맷 형식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디자인하고 포토샵도 잠깐 같이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도큐멘트에 배치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드래그 드롭 하면 되는데 도큐멘트에 배치했을 때 이제 프레임이 생기거든요. 그 프레임의 관계를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포맷 형식에 따라서 그 포맷 형식하고 해상도 설정 크기에 맞춰서 인디자인 도큐멘트에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샘플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텍스트도 있죠. 그리고 나서 요 텍스트가 있고 요 아래쪽에다가 그림을 하나 넣거나 위쪽에 그림을 하나 넣거나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임의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이제 위쪽이나 아래쪽에 뭐 그림을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텍스트 그 그림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여기 자료 사진에서 요 그림, 요 풍경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뜨죠. 이렇게 하나가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클릭해 버리면 원래 여기 디폴트로 원래 100%로 그냥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보면 이미지가 100%가 되어 있죠. 그래서 커맨드 알트 시프트, 커맨드 옵션 시프트, 맥에서 PC에서는 커맨드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 안에서 이렇게, 그쵸? 여기를 클릭하면 안 되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7%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어때요? 10%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10% 비율만 썼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해상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게 안에 있는 이미지가 100%이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할 때 확인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이것이 지금 안 보이니까 여기다 색상을 하나 지정을 해 볼게요. 색상을 하나 지정하고 아웃라인도 하나 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요런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박스 안에 그림 파일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그림을 넣어줘도 돼요.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박스 아니고 사각형 프레임 박스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 볼게요. 아까 요 풍경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다가 드롭해요.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굉장히 크게 들어오죠. 그쵸? 그럴 때는 요 위에 보면 맞춤 표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그쵸? 말 그대로. 그러면 꽉 채우고 약간 벗어났어요. 만약에 다시 해볼게요. 이런 비율에 넣었다면 이렇게 채우기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누르면 맞추기가 되죠. 그래서 여백이 생겨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이렇게 액자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다시 이렇게 맞춰놓고, 요건 뭐예요? 텍스트 프레임 내용에 맞추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텍스트 프레임이 이런 형태인데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약간 그림 비율을 짜부시켜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안에 퍼센티지가 바뀌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퍼센티지가 1대1이어야 돼요. 사진을 찌그러뜨린 거는 가급적이면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뭘까요? 프레임을 자동으로 맞춰주죠. 요거 많이 쓸 것 같죠. 프레임을 자동으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조금 넘치게 이렇게 해주거나. 그래서 맥에서는 커맨드 옵션 시프트, PC에서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누르면 이 크기를 프레임하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같이 맞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맞춰주고,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보다 사진이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잘릴 수 있을지를 모르고 혹시 이렇게 블리드 아웃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여기 여유 있게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깔끔하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게 사진을 넣는 방법이고, 포토샵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 12%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도큐멘트 크기에 맞춰서 해상도를 찾아주는 게 좋은데, 문서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도큐멘트는 10297이에요. 그쵸? A4 10297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포토샵으로 가볼게요. 포토샵으로 가보면 아까 요거 말고 요 사진이 이렇게 있죠. 요 사진에서 이 사진의 정보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72dpi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변환할 때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지만 해상도는 150ppi면은 괜찮아요. 출력용으로는 괜찮고, 만약에 인쇄용이라면은 300ppi, 옵셋 인쇄용으로는 300ppi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샘플링을 비율을 맞춰주고, 그랬을 때 어때요? 밀리미터로 바꿔볼까요? 210, 그러니까 폭이 210 정도면 되겠죠? 좀 여유있게 210 정도, 그 높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용량이 확 줄었죠. 그쵸? 그리고 해상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쵸? 이거는 요 사이즈를 바꾸면 요거는 바뀌지 않게 이렇게 조절해 줘야겠죠. 그래서 300ppi에 210 정도 크기로, 그러니까 큰 게 좋긴 해요. 작아지는 것보다 큰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크면 용량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러니까 적절한 사이즈로 해주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인디자인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아까 파일 불러오기, 파일을 다시 똑같은 걸 불러와도 괜찮아요. 이 도큐멘트에서 아까보다 용량도 줄고 저장이 되어 있죠. 이 파일을 다시 불러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90% 그쵸? 거의 100%에 가깝죠. 이 정도면 적절한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보면 제가 다시 불러드렸는데 언두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12% 됐죠. 여기 아래 보면 빨간색으로 한 개의 오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미지에 오류가 있다는 건 텍스트가 넘쳤을 때도 오류라고 뜨잖아요. 이미지가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됐을 때는 링크 파일을 찾아주면 돼요. 창에서 대화용 보고 쭉 보면 창에서 쭉 보면 링크라고 이렇게 있죠. 이걸 딱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경고 표시가 이렇게 떠 있죠.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쵸? 리프레시 업데이트 했어요. 그럼 경고창이 사라졌죠? 오류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쵸? 90.33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기 편하게 한 91로 바꿔볼까요? 그쵸? 이렇게 돼서 적절한 사이즈의 그림 설정해 주는 거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JPG를 많이 쓰는데 PSD 파일도 한번 불러볼게요. PSD 파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웃라인 이렇게 따져 있는 그런 그림을 넣고 싶을 때도 있죠. 이걸 흰색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깨끗하게 처리하려면 아웃라인이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시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에 눕기라고 되어 있는 이걸 아웃라인 따는 거를 이제 눕기 딴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요거를 불러올 거예요. 불러와 볼게요. 불러와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한번 배치를 해 봅시다. 이렇게. 근데 이 그리드와 상관없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블리드 아웃돼서 좀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쪽 텍스트도 넘치게 요런 느낌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구름도 있고 그쵸? 여기를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토샵으로 가져가야겠죠. 요 인디자인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사진 편집을 조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일단 해상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지를 편집을 할 때 항상 해상도를 조절을 해 주시고 그쵸? 해주시고 제가 지금 패스를 일단 따놨어요. 근데 패스를 따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작업 패스에서 패스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리핑 패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클리핑 패스를 설정을 해주면 여기가 패스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저장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인디자인으로 불러볼게요. 인디자인 들어와 보면 얘 불러낸 이미지 아까 그쵸? 다시 경고창 떴죠? 오류 떴죠? 리프레시 해봅시다. 그쵸? 어때요? 사이즈도 바뀌었으니까 더블 클릭해 보면은 120% 그쵸? 제가 조금 이거를 가로 너비보다 조금 더 크게 했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조금 많이 줄였어요. 그쵸? 그런 것도 나중에 실수하지 않게 참고하시고 저는 그냥 진행해 볼게요. 아니면은 계획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 버리거나 그쵸? 그래서 100 이렇게. 그래서 아까 300dpi로 했으니까 100%에서 150% 정도까지는 허용 범위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해상도라는 게 상대적인 거여서 그쵸? 근데 아주 정확하게 해상도 값을 좀 맞춰주면은 좀 더 깨끗하게 인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화면용일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여기 지금 아웃라인 이렇게 쭉 따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클리핑 패스를 타면 요 텍스트 감싸기를 할 때 요 개체 모양의 감싸기를 만약에 설정을 해주면 어때요? 요 텍스트가 개체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밀죠. 여백을 좀 줘볼게요. 그쵸? 요런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줄여볼게요. 사진을 가운데 넣었어요. 텍스트가 쭉 나왔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딱 밀어버리는 경우는 없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에 어떤 이미지를 배치를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얘를 텍스트 감싸기를 하지 않고 텍스트 박스를 조절해 주는 게 상대적으로 또 더 편리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땄을 때 이미지를 활용하는 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갈게요. 이 상태로 갈 수도 있고 클리핑 패스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레이어 가지고 패스를 선택을 해서 잘라내고 레이어를 하나 넣어서 붙여요. 그쵸?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배경을 풀어요. 아니면 배경을 풀지 말고 여기다가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해볼게요. 편집해서 칠하기 회색 해볼게요. 그쵸? 이렇게 회색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배경을 쓰고 싶을 수도 있고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투명하게 이렇게 쓰고 싶을 수도 있죠.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자료사진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료사진 요 경로에다가 PSD로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디자인에서 다시 불러볼게요. 이번엔 PSD로 불러볼게요. 여기 PSD가 하나 생겨 있죠. 여기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 그대로 들어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배경도 있고
텍스트 감싸기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쵸, 되죠. 그쵸? 아까 패스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낸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만약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디자이너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고 싶어요. 딱 이렇게 넣고 싶어요, 만약에. 근데 배경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색상 여기서 배경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쵸? 배경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경이 아니라 만약에 아까 제가 회색으로 해놓은 게 실제 배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실제 배경이에요, 얘가. 그러면 어때요? 얘를 생성을 해놓고 다시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인디자인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경고창이 떴죠. 그쵸? 리프레시 해보세요. 그러면 배경색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들어왔을까요? 아, 패스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쵸? 패스가 아까 이미 얘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쵸? 패스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했어요. 그쵸? 다시 PSD를 만지면 레이어가 계속 겹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뭐 배경뿐만이 아니고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PSD 파일을 이렇게 몇 가지로 설정을 해보고 싶다고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 레이어를 얘를 지우고 이 파일을 이렇게 줄인 다음에 이걸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를 뒤로 보내고 이렇게 뭔가 이런 형태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저장을 해서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봐요. 그쵸? 레이아웃 살펴봐요. 아, 좀 더 이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장하고 다시 여기서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 포토샵에서 사진들의 레이어를 활용할 때 그때 패스를 사용한 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PSD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장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데 요거를 똑같이 만약에 아까 패스 이미지로도 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서 패스 아까 이미지 요 JPG 이미지 패스가 들어 있었겠죠? 이렇게 만들고 하나 더 이렇게 복사해서 그걸 앞으로 빼고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뭐 반복적인 요소를 이렇게 겹치기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레이아웃만 활용을 할 때 쓸 수가 있고 아까 포토샵에서는 여기 이제 뭐 그림자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에 이펙트를 줘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넣고 이미지 활용하는 것 그리고 유실됐을 때 여기 링크 찾아내는 방법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아웃라인이 들어가는 이미지를 불러드릴 때 클리핑 패스를 활용해서 JPG로 저장할 수 있고 또는 PSD 파일에서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미지 크기라는 거는 포토샵에서 실제 해상도에 맞는 비율 크기죠. 그리고 도큐멘트 실제 크기와 상대적인 그런 크기 값을 보고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미지가 유실되었을 때 링크 패널을 열어서 이미지 경로를 추적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